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덕업일치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웹툰 정년이의 서일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현장 직관러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지금부터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스토리 스튜디오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토리 스튜디오는 웹툰 정연이와 서희대 작가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열린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야기를 만들거나 혹은 이야기를 읽고 보고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12살에서 19살 친구들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입니다. 이 스토리 스튜디오에 놀러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헬로우 스토리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전 신청을 할 때 웹툰 정년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했었어요. 하나는 웹툰 정년이를 보셨나요? 무려 90%가 넘는 친구들이 웹툰 정년이를 보고 있다 혹은 다 봤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년이를 어디까지 보셨는지 본인의 진도를 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어요. 한 41% 정도 친구들이 정년이를 대답해 줬는데 전 재밌었던 게 영서나 주란이 그리고 도행성님도 꾸준히 표를 득표하셨고 도저히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못 고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방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작가님께서 웹툰 정년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는 작가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글 작가라고, 이야기 작가, 스토리 작가라고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만은 않은데 그 글 작가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을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전에 친구들이 질문해줬던 것들을 100%로 반영해서 구성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전 질문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문도 대답을 해서 궁금한 점을 100% 해소하는 게 오늘의 목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할까 말까 무조건 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작가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스로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웹툰 정년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떻게 정년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 일단 인사를 안 드린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에서 정년이라는 작품에 글을 쓰고 있는 서이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얘기를 잘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재밌는 얘기, 좋은 경험 어떻게든 남겨보려고 많이 노력해 볼게요. 정년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친구가 준 여성국극에 대한 논문 덕분이었는데, 일단 그 친구가 그 논문을 찾아봤던 이유는 국문과에 진학을 하면 보게 되는 책이 있어요. 문학사에 대한 되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여성국극이 한 줄이 나와요. 옛날에 이런 여성들이 모여서 창극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 있는데 친구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제 그걸 찾아보고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보자마자 이건 웹툰으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자들이 모든 배역을 하는 연극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재였고 또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팬클럽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이거를 웹툰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또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좀 웹툰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여성 국극 소재로 한 웹툰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친구분에게 있었다니 네. 그 친구분한테 너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만 들었을 때도 그 여성 국극 소재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국극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어떤 네. 분들은 이제 혹시 작가님이 국극단에서 활동을 하셨었냐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여성 국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혹시 종사를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국극단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고 일단은 웹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누르면 되나요? 네. 일단 논문 이 그림 자료 설명을 안 했구나. 이 국극 여성 국극 그림 자료를 아까 소개해 드리면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임춘행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국극의 왕자라고 불리는 그 임춘행 선생님의 극을 한다고 신문 광고가 나온 거거든요. 여성 국극단 임춘행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고 이게 이제 포스터 사진들, 이미지들 그리고 단체 사진 여기 보면은 사업부 남자분들이랑 같이 찍었죠. 그리고 요 아래는 분장실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웹 검색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웹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논문, 서적, 신문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이 뒤쪽에 있는 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예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문이 한 1910년대부터 최근까지 모두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어떤 신문 내용이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키워드를 여성국극으로 넣었는데 그럼 이제 여성국극에 대한 신문 기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여성국극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지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건 리스라는 논문 검색 페이지예요. 아마 10대 청소년분들은 논문을 보시는 게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논문은 쉽고 재미있게 써야 잘 쓴 논문이거든요. 막 어렵게 쓴 논문은 못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충분히 읽을 수 있게 써야 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이게 원하는 키워드를 여기에 또 검색을 해서 넣으시면 재미있는 논문들,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 서적, 책들도 이제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인터넷 서점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오디오 그리고 잡지 같은 것도 구하실 수 있어요. 여성국극 드라마 CD가 아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듣고 직접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앞선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례를 찾아보아야 하거든요. 자신의 계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SF 작품을 내가 할 건데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다는 건 큰일이겠죠? 스타워즈를 꼭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작품들의 선배 작품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춘행전 같은 경우에는 웹툰의 선배격인 순정만화 작품이고요. 네. 한승희 선생님이 그리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국극의 왕자라고 불리는 임춘행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픽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읽어봐야 하는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포스터는 이제 정은영이라는 미술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만드신 영상 작업물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실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포스터에 그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었거든요.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요?
네. 정은영 선생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자신의 작품들 중 몇 개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 포스터요. 아니요. 가운데. 네.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네네. 링크가 열리면 그리고 이제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는 여성극극 배우분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네, 이런 선배 작품들을 먼저 많이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는 혹시 어떤 분들 인터뷰를 하셨었나요? 인터뷰는 일단 직접 국극 배우들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미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라서 그거는 좀 힘들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왕자가 된 소녀들을 만든 다큐멘터리 PD님을 만나 뵈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침 스스에도 그 왕자가 된 소녀들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그 작품을 또 참고를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조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문부터 시작해서 선배 작품, 그다음에 인터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말 공부를 하셨다는 걸 몰랐는데 이런 공부라는 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이런 자료들이 다 텍스트잖아요. 물론 뭐 영상이 일부 있고 사진 자료가 있지만 그 텍스트를 보고 뭔가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텍스트로 풀어서 그 국극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극이라는 것을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표현해내시기 위해서 혹시 하셨던 노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되게 자세하게 상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링크 안 열리죠? 네, 그냥 네, 진행합시다. 띄워주시면. 링크를 봐야 돼가지고. 진짜 PPT 그냥, 열어주시면. 네. 어쨌든 네, 자세하게 최대한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세트를 직접 그려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봤었고요. 그러니까 극 안에 극이 많이 있잖아요. 뭐 춘향전도 해야 하고 뭐 자명고면 자명고도 해야 되는데 이 자명고는 세트장이 어떻게 생기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그려보았었고요. 또 사진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전에 창극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미지들 있죠. 그런 의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 어떤 세트를 실제로 활용했는지를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꼭 여성 국극에 한정되지 않고 극이라고 이제 개념을 넓혀서 다양한 것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좀 표현하시고자 노력을 하셨다. 네, 여성 국극을 직접 많이 보면 너무 좋았겠지만 일단 50년대에 실제로 했던 극 장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해요. 네, 사진 자료는 조금 있지만 무대 세트를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그럴듯한 상상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상상을 메꾸는 일이, 상상으로 메꾸는 일이 작가의 역량이기도 해서 네, 다른 창극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화면이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미지들이에요. 네. 이게 모았던 이미지들 중 하나인데요. 일단 자선 공연 춘향전 사진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무대의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장은 의상들. 임홍룡과 춘향의 의상은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무희들의 동선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았던 거고요. 이렇게는 이제 관청 장면, 그리고 이쪽은 변사또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무대 세트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모았던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관청 무대, 광안루 무대, 산길 무대, 춘향의 집 무대, 이런 식으로 다 수집을 해서 모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딱 하나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인터넷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지요. 저희 스스로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없다, 너무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수집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작가님처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질문으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전라도 사투리예요. 네. 저희 정연이가 목포 출신이라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많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점점 그 사투리가 저한테 오디오처럼 들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작가님도 전라도 출신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네.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할 수 있으셨는지. 네, 일단 저는 충남 사람인데요. 충남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충청도 사투리는 한마디도 못하고요. 전라도 사투리도 마찬가지로 방언도 잘 못했는데 처음에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있는 뭐 전라도 방언 클립 같은 걸 보면서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언어적인 거를 한순간에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되게 어설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라도 분이면 방언을 어색하게 나왔을 때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저런 말 우리 안 쓰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감수를 받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 친구 중 한 명이 광주로 대학을 진학을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광주에서 오래 나고 자란 친구를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배경이 50년대니까 50년대의 옛날 말도 알 수 있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광주에 산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분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이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사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라도 분까지 영입을 하신 이 네. 엄청난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근데 왜 하필 전라도였나요? 광주나 전라도 하면은 옛날부터 소리꾼들이 되게 많은 예인의 동네예요. 실제로 여성국극단에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여자 판소리 명창분들이 거의 전라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정연이는 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소리를 했고 또 따라해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친구니까 소리를 여기저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지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이어야겠구나. 한 번도 전라도 출신이 아닌 주인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라도여야겠다 했어요. 네. 그 역시 워낙 꼼꼼하게 취재와 리서치를 하신 덕분에 네. 이제 캐릭터와 배경까지 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자연스럽게 봤던 웹툰 정연이가 알고 보니 이렇게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게 놀랍고요. 저는 사실 내심 그냥 작가님이 너무 천재적이거나 너무 창의적이어서 네. 어느 날 웹툰 정연이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꼼꼼한 취재와 리서치가 밑바탕 되어 있었다는 게 의미 있으면서도 그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기초 체력 같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스로들에게도 꼭 공유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면 이 공간 스토리 스튜디오에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깨알 홍보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웹툰 정연이 하면 또 캐릭터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캐릭터들 중에서 초기에 생각하셨던 캐릭터랑 많이 달라진 캐릭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실제 인물을 상상하시면서 만드신 캐릭터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와주고 있고요. 가장 달라진 캐릭터는 아무래도 초록이거든요. 초록이 다들 아시죠? 초록이를 아시나요? 이 친구는 이제 정연이가 되게 미웠던 친구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두 컷을 보면 이제 되게 시기 질투하는 그리고 정연이가 춘향전 무대 공연에 섰을 때 방해하려고 무대에서 창피를 주려는 짓을 했던 친구예요. 여기서 사실 초록이는 이제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친구인데 사실 처음에는 다 그냥 연구생 1, 연구생 2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이름을 너무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왜 정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을까? 사실 자신감이 없어서 본인이 방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디션에 나가서 나중에는 정연이가 했던 군졸 1에 빈 공간을 채우는 인물까지 채우기까지 성장하는 인물로 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행이는 이게 첫 장면에 등장하는 건데요. 도행이는 원래 없었어요. 정연이에 없던 충격. 도행이가 네, 없었다니. 원래 도행성님. 없던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인데 그 국극단에 실제로 이소자 이쪽 오른쪽이 이소자 배우님이세요. 주로 악역을 많이 맡으셨고 가닥기 역할을 많이 하셨고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배우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이 안대를 낀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거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이 도행이 캐릭터였습니다. 네. 도행성님이 없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 네. 지금의 도행성님이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게 네. 그 작가님께서 캐릭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캐릭터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제 생각을 해두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캐릭터별로 약간 좀 가지고 계신 키워드들 같은 게 있으신지, 왜냐면 지금 캐릭터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캐릭터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도 캐릭터 시트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얘 키가 어느 정도였더라? 막 이런 거라든지 이 인물은 과거가 어땠었더라? 몇 살에 뭘 했었더라? 이런 거를 다시 찾아볼 때가 있어서 캐릭터 시트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앞으로의 전개랑도 좀 연관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수전루였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수전루였고 네. 스크루지. 네. 영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인정 욕구, 다른 사람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었고 또 누구지? 도행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혐오가 조금 있는 친구, 자신의 여성됨을 좀 싫어하는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있었고 다 너무 부정적인데 주란이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랑스러움이 주란이의 모든 행동에서도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캐릭터 시트라는 게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캐릭터 시트가 단순히 이런 캐릭터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키가 있고, 그리고 저희 단행본을 보시면은 막 그 캐릭터마다 간단한 설명들이 네. 중간중간 나오는데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주란이 생일이 2월 29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2월 29일인 생일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왜 주란이가 2월 29일 생이 됐는지 궁금했어요. 이것도 TMI. 전개랑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비밀인가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란이가 지금까지의 전개에서 조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친구라는 게 좀 밝혀졌었고 2월 29일이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자기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28일까지 있을 때는 좀 없는 날이 생일인 친구 이런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네. 엄청난 스포일러가 될 뻔했네요. 네. 지금 채팅방에 부용이 팬이 있으시네요. 강승현님께서 부용이의 키워드는 혹시 알 수 있을지. 부용이 어렵습니다. 네, 부용이도 조금 어려워요. 네, 아직 전개가 절반 정도 나와서 네, 부용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용의 키워드는 극비인 것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혹시 작가님이 애정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 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업을 할 때마다 에피소드마다 중심을 두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좀 바뀌는 편인데요. 지금은 얼마 전에 끝난 그 자명고 에피소드에서는 주란이가 아무래도 가장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생각해야 했으니까 네, 주란이가 가장 마음이 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에서는 영서랑 정연이가 제일 마음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란이가 그 1000번을 연습한 그 장면에서 네.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네.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음. 국극을 향한 마음이 너무 진심이었다는 것이 네. 되게 와닿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신청해준 스스로 중에 한 분이 연극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청소년인데 연극을 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배우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배우가 그 극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너무 조사를 잘 하신 것 같다. 네. 너무 와닿아요. 막 주란이 그 자명고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배우들과 뭔가 주변 환경,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적인 요소는 어떻게 리서치를 하셨는지 알려주셨는데 네. 그 배우들의 심리적인, 네. 내적인 요소들, 마음은 혹시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춰서 '이 인물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배우분들을 인터뷰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좀 고민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는 것을 만드는 게 자기만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입해서 어떨지를 계속 확장해 보는 네. 세상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맞아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된다는 건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스스로분들도 정년일 보시면서 내가 만약 작가님이었다면 부용이를 어떻게 했을지, 네, 최강, 야망, 캐, 홍주란이를 어떻게 했을지, 네네. 정년이를 어떻게 했을지 다들 한 번씩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주변 인물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학원 선생님 중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른 중에 이런 사람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연습이 되겠네요. 지금 파트 1을 거의 질문을 사전에 보내주신 것들은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정연이의 TMI가 듣고 싶다. 네, 정연이의 스토리상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설정이라거나 네. 아니면 이야기를 짜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숨겨놓으셨던 그런 장치들이라거나 그 TMI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되게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디테일하시니까. 캐릭터를 짤 때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게 재미있어서 일단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도행의 친구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막 밥을 속칭 군대밥이라고 그러죠. 맞아. 엄청 많은 양의 밥은 한 50인분의 밥은 잘 하는데 반찬이나 국 같은 거에 간은 잘 못 볼 것 같다라든지 뭐 도행이는 중간에 보면 안경 끼는 장면이 한번 나올 텐데 밤눈이 조금 어두운 편? 그래서 좀 귀신 같은 거 무서워하고 맞아. 그런 거 네, 나오죠. 네. 걔가 밤에 아마 뒷간에 갔을 때 정연이가 맞아요. 대본을 달라고 쫓아온 장면이 있을 텐데 맞아요. 도행이는 좀 무서운 걸 싫어하는 친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수경이는 신문에 있는 야담이나 탐정, 괴담. 추리소설, 괴담 이런 거를 되게 매일매일 챙겨보는 버릇이 있다든지 영서 같은 경우에는 단 거를 안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 벽장에 맞아. 분명히 사탕 상자가 있다. 네, 분명히 사탕 상자가 있는 친구다. 뭐 이런 자잘한 설정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전 재밌었던 게 도행성님이 막 한 손으로 막 푸시업 네. 하시고 네. 막 근육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서 저도 네. 약간 심쿵했는데 네. 제가 책으로 된 걸 보다 보니까 도행성님이 잘 못하는 게 수영? 네, 맞아요. 왜 수영을 못할까? 운동은 잘하는데 물은 좀 무서워하는 네, 그런 인물. 네. 네. 여러분 한 번 봤던 정연이 2번, 3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TMI들이 숨어 있으니까 다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요새 궁금한 게 국극단에 나타날 길고양이를 누가 제일 애정 어리게 돌봐줄까? 맞아요. 이것 좀 궁금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길고양이 등장한다는 점. 아니 어떻게 대할까가 좀 궁금했어요. 누가 제일 애정 어리게 돌봐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도. 그냥 저는 왠지 약간 모두가 주란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네. 주란이가 사랑이 넘치니까. 근데 왠지 영서가 좀 시크하게 자기가 가진 엿이라든지 사탕을 몰래 나눠주는 장면이 한 번쯤 등장하지 않을까. 네. 등장한다면 제가 한 것으로 민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질문들이 좀 있었는지 네, 단 거 많이 준다고 영서 팬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도 네. 네.